안녕하세요.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인생이 엉망이 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탈출한 여성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약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명확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자주 듣는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2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생인 제가 오빠보다 공부는 물론이고 사교성도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남매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친정 부모님은 제 오빠와 저의 차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차이가 심해지지 않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2살이나 많은데 제가 푸는 문제도 오빠는 몰랐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다가 오빠가 왜 그렇게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그게 저희 오빠가 갖고 있는 명예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저보다 학력이 떨어진 것이었죠. 예전에는 공부만이 살 길이었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공부만이 꼭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오빠와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700만 명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친정 오빠가 유별난 존재로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빠와 함께 살면서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적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오빠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 가족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오빠를 탓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질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오빠의 부족한 부분을 인지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앉혀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나중에 우리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이 없다면 나를 챙겨야 해요. 그런 상황이 너무 불안할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자고 했어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높은 지능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서 도와주며 밥벌이를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이 없을 때 우리 오빠가 내게 짐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그 마음을 알아서 나도 오빠를 케어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환경은 정말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똑똑한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도 있었죠.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 신입이라고 하며 저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회사 안에는 동아리 같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결혼을 안 한 채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회사 사람들이 저와 남편을 이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가끔씩 사내 커플이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알기 때문에 최대한 회사 안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했었어요. 근데 남편과는 운명이었는지 생각보다 비슷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알아가자며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순간 깊어져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 선배들이 서울대 출신 신입이라고 소개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지적인 모습에 호감을 느꼈거든요. 아마 우리 가족의 형은 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모르게 똑똑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서울대 출신이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그저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정말 서울대를 나왔을 줄 알았겠다 싶었는데 그거야. 사실은 나 서울대 출신 아니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거야. 일부러 놀리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 것 같아요. 남편님이 한 말은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상위 대학을 졸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했는데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죠.
주변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서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보다 회사 생활이 더 어려워요. 저희 회사는 남자 직원이 많아서 집단 지도자 선배들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 선배님들 덕분에 저도 좋은 분들이라 힘들어도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이제 고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당신도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들었는데 여기 회사 사람들은 다 괜찮은 대학 출신이던데요. 저는 좋은 대학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좋은 곳에 공부를 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친정 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괜히 치부 같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 중에 처음부터 친정 오빠에게 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또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며 먼저 친정 오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친정 오빠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형님이 어디가 안 좋으신 건 아니신지,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혹시 제가 싫어하시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에 알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 오빠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친정 오빠는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머리 말고는 문제가 없어서요.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남편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남편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은 저를 꼭 깨어나주면서 힘들었겠다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 혼자 마음에 짐이 있다는 걸 알았겠네요. 사실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저도 모르게 친정 오빠 말만 나오면 안절부절한 기분이 되곤 했거든요. 친정 오빠가 잘 못한 것도 아니고 저 또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들킬까 봐 저주한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사실 제 친정 오빠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모님이랑 장애노인 계신 가기로 자주 찾아들었고 일부러 형님한테 이런저런 말도 걸고 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거든.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본 거였어. 비말 안 한 건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갑자기 우리 오빠에 대해 말하는 것도 웃기고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서 말을 못했었어.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만약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께는 얘기 안 해주면 안 될까요?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말 됐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누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우는 정말 본인의 인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근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을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신우이가 한 말로 시어머니 머리에서 식은땀이 흘렀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했으니 따로 신경 쓰실 건 없고 그리고 시댁이랑 멀리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호락호락한 성격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말씀 안 할래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말해야죠. 죄송한데 사돈, 우리 딸이 아들같이 털털한 성격이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따인 분이 호탕한 성격이라 좋네요. 우리 딸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부디 잘 부탁드려요. 아주 야무지고 솔직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 아들도 부디 잘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우가 그렇게 말하니 더 마음에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며요. 신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저번에 우리 삼내 아는 자리에서 형님이 어머님이랑 멀리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엄청 싸웠거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누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말해준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중에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도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신이가 말한 것처럼 걱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 모임이 있어도 신이가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보고 신이가 쟤를 설득하여 시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했는데 신우는 그때마다 저에게 시댁 행사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신이가 시어머니에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딸이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신이의 말과는 달리 저희는 신혼집을 시내 근처에 잡았습니다. 친정집이 근처에 있었으나 처음에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신혼집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우리를 불러서 신혼집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신혼집은 내가 줄게. 그걸로 충분해. 좋은 곳을 미리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아? 우리 둘이 돈을 합쳐서 대출을 받아서 살면 돼. 너희 오빠에게는 내가 가게를 주고 내게도 하나 도와주어야지 생각했어. 신혼집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대신 4명이서 하는 건 어때? 정서방. 괜찮아. 아버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 당연하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신혼집을 사주시면 우리는 대출도 안 받아도 돼. 아버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요즘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데 4억 정도면 30평대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겠더라. 너희가 원하는 곳을 알려주고 계약하면 아버님이 계약금을 보내주실 거야.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집을 해주신다는 소식에 기뻐해서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진심을 보며 남편은 처갓집에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본인이 형님보다 더 든든한 위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를 했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이 비 오는 날 운전하시다가 졸음 운전하는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만연가 있으시다 보니 병원 신세를 감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종종 친정 부모님을 위해 돌봐주게 됐습니다. 가게도 들여다보고 부모님을 간병해 주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는 오빠도 있는데 왜 내가 친정 부모님 가게며 병을 해야 돼? 결혼했으면 가인지, 그리고 너 회사도 그 다 부모님 두 분 다 병원에 있을 때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랑 얘기를 했고 끝낸 거니까 어머님이 왈바왈바 하실 것 같진 않아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알아? 어미한테 말하는 본세하고는 우리 아들도 너 회사 그만둔 거 싫어하더라. 그리고 자식 너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다 해야 돼? 제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친정 오빠도 가게 맡아주고 있어요. 그니까 어차피 그거 다 사돈. 총각이 뭘 갖게 되든 상관없어. 밥이나 축이, 사돈이나 총각, 알아서 하라고. 냅두어야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따끔대는 상황 속에서 친정 오빠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집에 가는 길에 괜찮냐고 물어보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무래도 당신 혼자 힘들게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며 간병까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신다라고 덧붙였지.
우리 엄마의 말은 강하게 해도 며느리의 마음을 싫어했을 테니 내가 갓대가기를 만나는 게 어때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을 고려해야 할까요? 혹은 사업을 시작해볼까 고민 중이었어요. 사실 당신이랑 같이 출근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도 그만두시니까 여기를 더 이상 다니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되네요. 그래도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나에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안심하고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생각이에요. 급박한 감정에 따라 하는 결정은 아니에요. 갑자기 장모님과 장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당신도 그 노력을 돕아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불안하고 당신이 도와줄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가게를 내가 도와볼까? 어떨까요? 당신이 가게를 맡아주면 솔직히 말해 부모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가게를 내가 맡고 형님과 함께 일할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과 장인님을 신경 쓰면 돼.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뒤 우리 친정 부모님 가게를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에 참 감사했어. 사실 저 혼자 친정 부모님 가게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 친정 부모님께서는 일을 좋아하셨고 우리 사이에만 있는 것 같다며 칭찬해 주셨어. 그리고 지금까지는 걱정이 없었어. 그러나 이 사실이 시어머니에게 알려지면 그녀는 본인 아들 앞길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전혀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셨어요. 아들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이제 너만큼 친정 부모님의 병을 챙길 필요가 있다며 우리 아들이 가게를 맡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너가 어떻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진정으로 부모님을 챙겨주면 되니까 이게 맞는 선택이겠죠? 남편 때문에 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도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해서 겸사겸사 조금씩 쉬면서 가게를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요. 그때는 제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친정 부모님을 생각해 주시는 거군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남편이 순수한 의도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우리의 양부모님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한눈에 보이다 보니 욕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 찰나 한 번은 남편이 친정 양부모님 가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원님이랑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가게를 형님이 가지신다고 언급했었나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혼집을 해주신 것이 있었고 나에게도 뭔가 해주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말을 꼼꼼히 들으시더니 차라리 바꾸는 것은 어떻겠느냐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게를 우리가 맡고 신혼집을 형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하셨죠. 그게 어떤 뜻이냐. 가게는 오빠 것이고 지금은 친정 양부모님의 것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원 중이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잠깐 맡았던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는 하지만 내가 가게를 나가서 일해보니까 가게도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혼자서 가게를 맞추어야 한다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 오빠가 부족하다는 거야. 뭐가 부족한지 가게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오빠가 따로 하는 일도 없는데 그래도 형님이 계시니까 조금 장사가 덜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요. 남편이 갑자기 가게에 대한 욕심을 키워서 우리 친정 오빠한테 부족하다는 식으로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따라 우리 친정 오빠를 은근히 무시하면서 본인이 가게를 맞추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오빠 거니까 탐내지 말라고 못을 박았죠. 그러니 남편도 알겠다고 하며 상냥한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잠깐 욕심이 나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우리 집으로 오셔서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
사돈 총각이 좀 부족하다며 정상인도 장사하는 게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데 정상인도 아닌 사돈 총각의 가게를 잘할 수 있나. 그냥 우리 아들 사장으로 써놔. 남편이 어머니께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게는 신정 오빠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혼집 대신 받았고 이건 손익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나중에 사돈 돌아가시면 너희가 챙겨야 할 거야. 막말로 사돈 총각이 정상인도 아니고 지능도 떨어지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가 학습적인 부분만 조금 부족한 거지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얘기해봐. 당신도 우리 오빠랑 일해본 적 있잖아.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친정 오빠랑 일해봐서 알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손님들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최근에는 가게로 주문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주문하면서 손님들이 바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빠가 직접 계산하는 일이 없어서 가게를 어려움 없이 말이라고 했는데 저 역시 알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아, 솔직히 형님이 부족해서 그런가? 가끔 어려울 때가 있어?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오빠랑 같이 일해봤는데 당신까지 러야. 그리고 내가 우리 오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달라고 얘기했잖아.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해버릴 수가 있어? 아니, 당연히 알아야지.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끼리 속는 게 되겠어. 너도 찔리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이런 주제도 모르고 욕심낼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저희 친정 부분에 대해 말한 거지요. 부모님은 가실 텐데 친정 부모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테니 어머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세요. 너 혜미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런 것은 어디서 배운 거냐?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로한테 양보해서 친정 부모님의 가게를 제게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치고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이 재판을 감당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시어머니께 한 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라고 말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 한두 시간 동안 걷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씩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가셨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다시 이야기하면서 힘을 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아 문이 고장났나 싶어 전화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조금만 열린 상태에서 안전 잠금 장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안으로 살펴보니 시어머니가 앞에 서 계셨고 저를 보며 돼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황한 마음에 벙 얼굴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 하러 벌써 왔어? 친정 방문을 마치고 오던가? 사장 자리를 넘기던 해라. 사돈 총각은 지금처럼 직원으로 계속 써주면서 월급을 주면 되는 거잖아. 당장 사돈 가게 우리 아들한테 안 넘기면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이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 집에서 나가셔야죠. 어머님이 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내 명의라 해도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집이잖아. 그럼 내 집도 되는 거지? 어쨌든 사돈 총각에게 아는 가게 우리 아들 사장 만들어주면 이 집으로 물려주며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자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문을 닫아버리니 남편의 이름으로 된 집도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만 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친정에 가보니 오빠와 주방 이모 두 분이 가게를 보고 계셨어요. 다행히 손님이 없었고, 그래서 남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더니 친정 오빠가 나를 보고는 말없이 손으로 CCTV를 가리켰습니다. 가리키자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돈통에 있는 돈만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저희 친정 가게에 일을 맡게 된 날 이후부터 그랬더라고요. 일주일가량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돌보느라 병원에 가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오면서 돈통에 있는 돈만 가져가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친정 부모님이 하던 작업이라 그런 것으로 생각돼요. 남편은 CCTV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훔치러 왔던 것 같아요. 제가 CCTV를 둘러봐도 돈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하니 오빠가 옆으로 다가와서 혼이 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오는데 돈통에 있는 돈만 가져가고 손님들이 요구사항을 말하면 짜증을 내며 행동했어요. 어머니께서 하는 이야기를 듣니 이런 남편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고 믿은 제 자신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정 부모님께 가서 가게를 맡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정 오빠와 함께 가게에서 CCTV를 보고 있는데 친정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받았죠. 그런데 엄마가 사회에서 왔다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속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가게가 많이 바빠서 힘든가 봐의 사위가 죽상을 하고 왔더라고. 괜히 너희 둘이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사위도 회사를 그만뒀다면 그냥 그 가게 너희가 가질래?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한테 가게 준다고 말했어? 아무 각서 같은 거 쓴 거? 아니지, 너는 남편한테 그 사람이 뭐야 얘기 안 했지? 사위가 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 엄마, 그 사람이 우리 오빠랑 우리 가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좀만 기다려. 내가 병원에 가서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빨리 친정 부모님께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랑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도록 동영상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우선 친정 부모님을 방문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 신랑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하니까요. CCTV에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던데 오빠가 혼자 있으면 직원들 앞에서 무례했던 건 매우 기분이 나고 돈을 도둑 맞아 가지고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남편을 가게 사장으로 일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없지요. 제 말씀에 따르면 친정 부모님께서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양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제 남편이 집에 갔다가 방만 요구했거든요. 만약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친정 오빠도 잘 도와주었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한 행동으로 우리 가족의 신뢰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경찰에 신고해볼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전에 아버지께서 전화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내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했거든요. 혹시나 비밀번호를 다시 바꿨나 싶은 마음에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더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형과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 시어머니가 있었나 봐요. 저번처럼 안전고리를 한 후 저보고 마음 바뀌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사돈 때 가게 사장 시켜줄 마음이 생겼어. 내가 진작해줬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어. 제가 드릴 게 있긴 한데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줘봐. 내가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시어머니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종이를 건네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네니 드디어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았나요? 그래, 그래야지 하면서 내가 건네는 종이를 보고 노을에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종이에는 경찰서로 오라고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서로 본인의 아들이 가야 한다며 시어머니가 묻더군요. 그래서 사진 2장을 건넸습니다. 그 사진에는 남편이 돈을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하는 시어머니에게 요즘 우리 오빠가 이야기하는데 도둑이 들고 돈이 계속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보니 범인이 남편이라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지요. 뭐 하고 계세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거기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뭘 해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이 필요했나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떤 상황인지는 그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운이 좋을 텐데 아니면 체포당할 수도 있겠죠. 어머님, 아들께 경찰서에 꼭 참석하라고 해주세요. 제때 안 가면 나중에 별개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뒤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며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신고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져간 돈 당장 가져다 놓으라고 하겠어요. 제 남편 가족 아니에요? 저는 이혼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남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우리 아들아 용서해주세요. 아직 30대 중반이라니까. 경찰서라는 곳으로 어쩌지? 그러게 욕심내게 해야지.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본인이 무릎을 꿇고 빌 거라고 했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태까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한테 한 짓은 곱게 넘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 들었는지 저를 급하게 찾아와서 내뱉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어? 내가 처갓딸 취급해 준 게. 얼마나 당신이 도와준 게 뭐 있나요? 우리 부모님 돈 가져가기 밖에 더 한 게 없어요? 형 대신해서 내가 가게를 보살펐는데 그 수고비 하나 가져간 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장모님과 장인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폭력을 휩쓸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혼 소장이 날아갈 것이기에 우리 부모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기저바지를 찢으며 저도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못 보게 막겠어요. 어머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혼 소송을 당했고 당신이랑 나랑 이제는 남녀 사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혼은 뭐냐고, 당신 혼자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이혼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 알아. 하지만 난 당신에게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배우자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이혼 소송을 당할 수 있겠지만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나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당신의 온갖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친정의 부모님을 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 혹시 그럴까봐 당신의 오빠에게도 그렇게 무시한 적이 있었다는데 그랬냐니까 할 말이 없겠지?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행을 잘못했어. 남편은 이제 그만하자고 나왔다.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떠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놀란 것 같아 보였어. 붙잡고 있으나 차분하게 얘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방금 전까지 원성을 높이기까지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남편이 잡은 손을 뿌리치며 나와버렸다. 안 되겠다 싶었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빌었지만
저한테 모든 상황을 듣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이라 당장 돌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친정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는데 1층 로비가 시끄러워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어린이 가게 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돈을 왜 훔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 나는 이럴 줄 알았겠어? 아니. 내가 본 대로라면 CCTV가 없었다니까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인 줄 알고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했지. 돈통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주 바보같이 나왔네. 그 상황에서 그 가게를 물려받고 회사 일을 그만두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그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과하게 나가면서 호시탐탐 놀이라며 그렇게 했어야지. 너도 항상 조심하면서 행동했어야지. 이게 뭐야? 한 가지로 남는 게 없잖아.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타박을 했습니다. 아쉽겠죠. 가만히 앉아서 사장 아들을 둘 수 있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이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났어요. 나 그 모습을 보고 친정 부모님 병실로 올라가서 1층 로비에서 본 모습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도 꼴 좋다며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렇게 나는 남편과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됐어요. 남편 유체로 이혼하는 것이라 보니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나에게 연락해서는 나 때문에 경찰서 다니느라 트라우마도 생겼고 지금은 처갓기는 엄빠가게 봐주느라 회사도 그만둔 상황이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조금만 봐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친정 오빠한테 함부로 말한 것까지 손해배상으로 받아내기 전에 나에게 줘야 되는 돈 오차 하나도 없이 보내 조금이라도 틀리면 소장 또 날아갈 테니까. 기대했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 보내는 거라고 했던 것을 봤어. 아니야.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되겠어? 물어봤던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당신은 우리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우리 오빠를 무시하면서 더욱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이혼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동안 우리 친정 부모님은 건강하게 계셨어요. 최근에는 우리 가족끼리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달까요? 사실 결혼하면서 가족이 확장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죠. 사기꾼들에게 우리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땀 흘려 쌓은 것을 더 이상 전하게 될 뻔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이. 만약 아니었다면 뜬 눈으로 남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너무 욕심만 부리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떠한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도 틀어져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산다 하더라고요.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인지 사이까지 틀어진 전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니 속이 후련해졌다. 친정 오빠와 제가 물려받아 산 것이고요. 아직도 명의는 오빠지만 그것에 대해 욕심은 없어요. 남편과 이혼함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혼집은 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기도 하고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아서 남편이 가져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결혼 후 종종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렇게 심한 일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이었죠. 그 덕분에 손해본 것은 전혀 없었거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